세계 최초 예능지향 데이버 엔터테인먼트 토크쇼 호돌맨 향로입니다. 와. 와. 반갑습니다. 이번에 좋은 소식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개발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요번에 AWS에서 AWS를 그동안 쓰고 싶었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AWS 빌더스 온라인 시리즈라는 것을 준비를 했고요. 요 시리즈가 완전히 클라우드를 모르시는 분들에게 클라우드를 입문을 시켜주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실무할 수 있을 때까지 완전 기초 레벨의 어떤 성장 과정을 온라인으로 소개를 해주는 코스입니다. 예, AWS 빌더스 온라인 시리즈 2025년 7월 31일 100% 온라인으로 100% 무료로 진행되는 거니까 장소와 시간 제약 없이 원하는 시간에 여러분 모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 사전에 신청을 해 두셔야겠죠? 그리고 이게 그 3회차가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트랙들이 있는데 그거 이제 3번씩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몇 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 먹으면서 또 몇 개 보고, 네. 퇴근 이후에 몇 개 보고. 그러니까 3회차가 진행되는 그 시간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내가 그 시간대를 놓쳤다고 해가지고 기존에 뭐 다른 온라인 컨퍼런스들은 그 시간대 놓치면 못 보잖아요. 근데 요번에 AWS 빌더스 온라인 시리즈는 3회차 진행되기 때문에 그 3회차 시간대를 보시고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코스를 들으시면은 됩니다. 뭐 100% 온라인이니까 당연히 뭐 장소에도 구애받지 않을 거고요. 예.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 그리고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 그리고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2회차인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여러분들 일 하시다가 약간 집중력 떨어지실 때 그쯤 되는 시간이니까 그때 이제 딱 접속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컨퍼런스 참여하시면서 귀로 들으시면서 또 업무하시고 그러기에도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세션이 무료예요. 무료여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우려하시는 어떤 뭐 참가비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온전히 이제 AWS를 그동안 이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AWS에서 준비한 어떤 세션들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AWS 클라우드를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뭐 시간이 남으시니까 시간 많으신 분들이니까 어, 무료인데 굳이 신청 안 할 이유가 없죠. 맞아요. 그리고 이게 총 그 3회차 진행하는 거에서 이어가지고 3개 트랙이 네. 있고요. 3개 트랙은 다 합쳐서 총 15개 실습 중심 세션으로 구성이 되어 네. 있습니다. 트랙 1, 트랙 2, 트랙 3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뭐 트랙 요 1, 2, 3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예. 트랙 1은 이제 생성형 AI로 개발하는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세션으로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모든 단계를 저희 흔히 말하는 그 생성형 AI 있죠. 그걸로 좀 더 스마트하게 만드는 방법을 좀 배울 수가 있고요. 트랙 2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어떤 시스템을 클라우드 환경에 맞게 전환하고 현대화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세션이고요. 뭐 AWS는 진짜 많은 서비스들이 있어요. 뭐안 써보신 분들도 아실 만큼 AWS는 되게 많은 서비스들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여러 도구를 통해서 인프라나 데이터 혹은 비즈니스에 여러 가지 필요한 애플리케이션들을 효율적으로 이전하는 방법들을 알려줍니다. 이게 트랙 2고요. 트랙 3가 그 생성형 AI 앱을 아마존에 있는 베드락을 통해서 만들어보는 실습 중심의 입문 세션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습 중심이고 뭐 아마존 베드락을 처음 들어봤다고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처음 시작하는 개발자도 예제를 따라서 좀 쉽게 실습할 수 있도록 아주 이제 쉽게 설명해 주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아마도 요 트랙 3개를 필요에 따라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트랙의 큰 타이틀만 봐도 AWS가 요즘 AI에 얼마나 관심을 쏟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 트랙 1, 2, 3에 대해서 좀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좀 가장 흥미로운 세션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나와 있던 현대적인 AWS 애플리케이션 빌드 환경 구축하기 요거였어요. 그러니까 예, 예. 개발자의 일상적인 개발 환경에서 AWS 서비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인데, 뭐,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제프레인이나, 뭐, 혹은 VS 코드, 이런 것들의 AWS 툴킷을 통합해서 콘솔 접속 없이 AWS 기능을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뭐, 아마존 큐 디벨로퍼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AI 도구들을 통해가지고, 가능한 AWS 사용을 콘솔 없이 CLI나 혹은 IDE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요즘에 어떤 AWS 애플리케이션들 개발 환경을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지를 좀 소개해주는 세션이어서 이 세션은 꼭
그 아마존 클라우드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하면 요즘 같은 환경에서 클라우드들은 개발 환경을 좀 더 현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가를 좀 배워볼 수 있는 좀 세션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보면은 이제 제프레인, 그러니까 인텔리제이도 아마 가능할 거고 당연히 그럼요. 그리고 네. VS 코드도 가능하고 뭐 비주얼 스튜디오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뭐 VS 코드가 가능하면은 요즘 유행하는 그 VS 코드 기반의 어떤 AI ID들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네. AWS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IDE 안에서 개발자 도구 안에서 한꺼번에 컨트롤 한다는 거는 컨텍스트에 대한 전환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 내가 하던 프로그래밍에 이어서 뭔가 AWS의 그런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일 테니까 음,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에서도 아주 괜찮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어, 당연하게 AWS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은 브라우저 열어가지고 접속하고 뭐 S3 들어가고 하나하나 확인하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내가 하던 환경 내에서 계속 이어서 뭔가 한다는 거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업무의 어떤 효율에 있어서는 좀 중요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소개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트랙 2가 그 AWS와 함께하는 마이그레이션 그 및 현대화 여정 예. 요쪽인데 요쪽에서 저는 이게 오로라 덕후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워크로드 특성별 아마존 오로라 맞춤형 선택 가이드 요 세션이 좀 많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아무리 많은 이제 여러 가지 뭐 데이터 스토리지 솔루션들이 많이 나와도 결국은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대부분의 서비스에 일단 기초로 깔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도대체 AWS에서는 내가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지금 우리 서비스에 쓰고 있는 되게 다양한 이제 RDBMS를 마이그레이션 하려고 하면은 어떤 것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어떤 걸 기준으로 맞춰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가이드 받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게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프로비전디나 뭐 서버리스나 리미트리스나 DSQL이나 이런 것이 오로라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옵션의 특장점들을 좀 알아볼 수 있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규모나 트래픽 패턴이나 비용 효율이나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떤 이제 비즈니스 요구 사항이 필요한지 그거에 맞춰서 떻게 선택하면 되는지 이런 기준들을 좀 알려주는 세션이어가지고 사실 뭐 DBA가 이걸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요즘 스타트업에 사실 뭐 DBA가 어디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은 뭐 그냥 일단 크레딧 제일 많이 주는 서비스로 일단 인프라 구축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좀 제대로 다시 한번 환경 구축합시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애플리케이션 개발팀들이 결국은 RDBMS를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요즘같이 ORM 시대에서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옮긴다고 하면은 아마존의 오로라에 서버리스를 쓸 거냐, 아니면 프로비전들을 쓸 거냐, DSQL을 쓸 거냐, 그게 왜 필요하고 어떤 기준을 따라 선택하냐, 이런 것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요 세션 정도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반려생활 같은 경우에는 2개월 전쯤에 이 오로라 쪽의 시스템을 좀 개편을 했어요. 그래서 어, 비용 효율성 면에서 좀 고민이 많았었는데 DB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은 이 좀 저렴하게 좀 잘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되게 스케일러블하게 움직이기가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전체적은 아니지만 이제 반려생활은 일부 RDS 서버리스를 좀 도입을 해가지고 비용 음. 효율적인 면에서 좀 이득을 좀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죠. 네. 그럼요. 예. 당연히 뭐 AWS 빌더스 온라인 시리즈에 나와서 세션 설명해 주신 분들이 이거 AWS 잘 모르시는 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좀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앞에 연도에 진행했던 것들 보니까 실제로 되게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눈높이도 잘 맞춰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AWS 시작하는데 뭐 버튼 엄청 많고 옵션들 엄청 많고 하는데 지금 우리 서비스를 마이그레이션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옵션을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을 언제 다 하나하나씩 사실 배워서 할 거며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뭐 AI한테 물어보고 한다고도 있겠지만 사실 AI가 또 최신 버전 안 갖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화면 캡처해서 물어볼 것도 아니면 그냥 일단 내가 뭘 물어봐야 될지 기초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일단은 AWS 빌더스 온라인 시리즈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는 세션을 기본적으로 들어보고 그거 가지고 이제 뭐 AI한테 물어보고서 뭐 이런 일들을 진행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트랙 3이 요즘 시대에 빠질 수 없는 생성형 AI 개발 예. 관련된 이제 실습 예. 세션입니다. 트랙 3가 아마존 베드락으로 시작하는 생성형 AI 개발 실전 가이드라고 하고요. 사실 이제 베드락이 아마존에서 사실 굉장히 이제 밀어주는 예. 생성형 AI 서비스이고요. 저는 여기 이제 트랙 3에서는 예.
레그가 처음이라면 아마존 베드랑 날리지 베이스로 똑똑한 레그 만들기. 요 세션이 사실은 좀 기대가 어, 됩니다. 예. 이게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걸까요? 레그가 처음이라면? 예를 들면 이제 레그라고 해가지고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이제 지식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좀 구축하는 과정들이 음, 이제는 되게 많은 서비스들이 좀 필요로 하는데 예, 이게 그냥 내가 깡으로 구축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데 예, 베드락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구축을 한다면 예. 사실은 내가 필요로 하는 되게 많은 지식 저장소를 좀 편하고 쉽게 만들 수 있고 별도로 내가 뭔가 공부해야 될 거 없이 사실 요 세션 한 번만 들어보면은 우리 회사에 혹은 나만의 어떤 지식 창고를 좀 만들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이런 걸 구축해 본 적이 없다거나 레그란 단어를 들어보기만 했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좀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 뭐 혹은 레그 구축하려고 하면은 어떤 LLM을 써야 되는 거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며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시는 분들에게는 그냥 쉽고 편하게 AWS에서 제공하는 베드락을 사용을 해서 그냥 순차적으로 따라만 가신다면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어떤 서비스를 구축하실 수 있는 이런 좀 세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겠네요. 우리 회사의 서비스에 맞는 어떤 채팅 상담 봇을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서비스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요 인공지능을 무차별적으로 도입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우리 서비스의 정보를 AI가 마음대로 생성해서 고객에게 답변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잘못된 정보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을 수가 있잖아요. 그쵸? 우리 회사 서비스에 맞는 어떤 지식 창고를 만들어 놓고, 음, 그거를 기반으로 AI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지 않을까. 네. 이게 뭐 AI가 답변을 할 때 가능하면 우리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하길 바라잖아요. 예. 어쨌든 생뚱맞게 이제 다른 그냥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우리 회사에서는 우리 서비스에서는 이런 정보를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우리 서비스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해서 답변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걸 참고할 수 있는 우리 어떤 지식 저장소를 만드는 거니까요. 아마 이게 필요 없는 서비스는 거의 없지 않을까? 그쵸, 거의 없을 것 네. 같은데. 예. 맞아요. 예. 뭐 채팅 우리, 봇을 만들던 질문 답변 봇을 만들던 어쨌든 우리 서비스에 관련된 정보를 얘가 알아야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 회사 서비스에 맞는 정보를 저도 어딘가에다가 이렇게 훈련시켜 놓고 저장시켜 놓고 그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런 게 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이 세션을 한번 들어보시고 그걸 토대로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이제 아마 세션 보시는 분들은 요렇게 이제 AWS를 시작하면 되겠구나. 혹은 생성형 AI 시대에 맞게 우리 서비스를 AWS는 요런 솔루션을 쓰면서 조금 AI 기능을 넣으면 되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요거 아마 보시는 분들은 레벨이 100, 200밖에 없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AWS 컨퍼런스를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레벨이 딱 두 개만 있는 게 아니고요. 300, 400까지 이렇게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놀랍게도 7월에 이런 이제 AWS 빌더스 온라인 시리즈를 진행을 하고 또 이후에는 이제 이노베이트라고 하는 또 시리즈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에 진행하는 이제 AWS 빌더스 온라인 시리즈에서는 앱 개발 개념과 실무를 좀 익히시고요. 이후에 진행된 다음 시리즈인 이노베이트에서는 실제 현업 적용을 위한 심화 내용 그리고 요 내용에서는 기존 시스템을 마이그레이션하고 혹은 현대화하는 과정을 좀 다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서비스를 어쨌든 순차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AI 퍼스트하게 서비스를 전환하는 과정에서는 빌더스 온라인 시리즈를 진행을 하고 이후에 이제 이노베이트를 따라서 가는 식으로 진행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요 풀 시리즈를 경험을 하시면서 요런 식으로 옮기면 되겠다. 요런 식으로 우리 환경 혹은 개발 환경이든 서비스 환경을 조금 더 현대화하면 되겠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AWS 빌더스 온라인 시리즈 2025년 7월 31일 네. 100% 무료, 100%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컨퍼런스. 밑에 저희가 고정 댓글에 참여 링크 그리고 이 컨퍼런스 행사 링크 달아둘 테니까 그거 누르셔가지고 꼭 참가 신청하기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7월 31일 목요일 AWS 빌더스 온라인 시리즈에서 뵙겠습니다. 그때 봬요.